사실 생각해보면 손실액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동안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가능했냐 하면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전문의를 그냥 제대로 고용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적은 급여를 주면서 많은 노동시간과 노동량을 어쨌든 부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약 한 달여 전에 의료 개혁 관련해가지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집단 행동 또는 이제 사직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다가 채널이 폭파되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한적한 가게였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안 좋은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날 이제 뭐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요즘 어쨌든 의료 개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들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BS에선가 뉴스에 의료 수가가 문제들의 근본이다라는 식으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큰 적자, 뭐 수십억인지 뭐 수백억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어떤 컨셉, 특수성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진료, 뭐 생명을 유지하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진료들은 대부분은 보험 진료로 묶어놨습니다. 그 외에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진료들은 비보험 진료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험 진료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그거를 막 올려버리면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치료를 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굉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원가 보존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적게는 60%, 많이는 80% 정도에서 수가를 통제하고 있죠.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도 제때 치료를 그래도 잘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병원에 가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비보험 진료 같은 경우는 시장주의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이제 비용도 낮아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충실하게 따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보험 진료만 하면은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뭔가 이제 남아야 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의사나 이제 의료에 대한 공급자들은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인 의료를 공급하는 것 말고 부가적인 사업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큰 대형 병원을 생각해 보면은 주차장에서 또 이윤이 남는다거나 장례식장에서도 이윤이 남고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쨌든 수익 사업을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는 이제 수익 사업으로 마이너스 나는 거를 메꾸기도 하고 이윤으로 챙기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회전수를 늘려가지고 한 의사가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진료를 이제 봐서 이런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전략을 쓰기는 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임대료나 은행이자 등등의 고정 경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힘들고 노동 강도가 올라가더라도 회전수를 늘려가지고 손실분을 메꾸려고 하는데 난 30개를 야, 얘가 얘 따라가려면 얘 참 한 시간도 못 자. 문제는 이런 회전수 전략이 가능한 과가 있고 안 가능한 과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감기 같은 경증을 보는 질환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응급의학과 이런 데는 사실 환자가 언제 생길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생길지 전혀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을 쓰기 어려운 과일수록 힘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도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처럼 의사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아이가 뭔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체득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자분한테도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회전수를 늘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병원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대학병원 진료를 갔는데 진료 예약 자체가 2시 37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만 해도 정각 30분, 정각 30분 이렇게 예약을 잡는데 37분으로 잡는 거는 얼마나 그 선생님은 빡빡하게 진짜 진료를 보길래 이렇게 약속을 잡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열정페이죠.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필수 의료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뭐 어디 뭐 피부과 관리하거나 성형 수술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보험 진료고 필수 의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손실액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동안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가능했냐 하면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전문의를 그냥 제대로 고용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적은 급여를 주면서 많은 노동시간과 노동량을 어쨌든 부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썰물이 되면은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은 이제 바닥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전공의가 이제 빠진 상태로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심하고 그러고 보니까 더 이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거기서 그래도 희생을 감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 책임감도 있고 지금 여기서 뭐 조금 희생하고 대우는 못 받지만 나중에 나가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할 거를 기대하고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기업에서도 처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상장되거나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게 일하고 일하는 만큼에 비해서 그만큼의 대우는 못 받지만 아이템이 빵 터져가지고 뭐 상장되고 엑시트 하면은 뭐 외제차 비싼 거 스포츠카 한 대씩 뽑고 막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전공의 선생님들도 지금을 희생해서 어쨌든 나중에 그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너스를 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험 진료만 하지 않고 이제 비보험 진료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술을 하는데 수술 자체는 보험 진료라서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병실료를 조금 좋은 데서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하고서 이제 뭐 무통주사 이런 걸로 비보험 진료를 조금 더 해서 수익을 내려고 또는 이제 손실을 메우려는 노력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유방암 수술 자체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 노력에 비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도 조금 손실이 나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유방 부분이 이제 절제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같이 할지를 환자분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수익을 이렇게 얻는 그런 방식으로도 좀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필수 의료가 왜 어려워지느냐, 흔히 말하는 응급의학과나 중증의학 그리고 뭐 소아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보험급여로 수가가 묶여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쓰기가 어려운 과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왜 1분 진료하고 이렇게 좀 불친절한지, 친절하고 안 친절한 거는 의사별로 이제 캐릭터 차이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힘들면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서운하신 부분들이 있으셔도 그냥 조금 이해해 주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대학병원 진료를 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진료 보시는 저 교수님이 바로 커트하고 본인 할 말만 딱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마음이 상할 뻔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감사하다고 90도 인사 올리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을 충분한 시간 동안 나는 넉넉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면은 아마 지불하는 의료보험료는 아마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는 또 잃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의사들이 이제 돈이 없다고 저렇게 하는지, 진짜로 의사들이 돈이 뭐 저렇게 없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요, 뉴스 같은 데서는 연봉 몇 억을 줘도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기사가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는 고소득을 올리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버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정말 사업 수완도 있고 이렇게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 잘 버시는 거고, 또 대부분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우리 뭐 음식 장사 한다고 해가지고 소규모로 뭐 운영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백종원 대표님처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의사 바이 의사고 뭐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면은 좀 잘 버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지는 경향은 있죠. 막 보면은 시그니엘 살면서 슈퍼카도 이렇게 하고 반면에 되게 힘든 원장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의사들이 다 저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거는 좀 틀린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환자분들도 어쨌든 오해를 하시고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신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나 제 가족이 정말 아플 때는 그분들한테 큰 은혜를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비난 같은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너무 마음 상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아프거나 다치시는 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다시 잘 운영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